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비상 박현숙 교과서의 중학교 1학년 2학기 추론하며 읽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추론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표지 같은 거, 우리가 이런 표지 그림을 보고서도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또는 제목, 그리고 목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내용을 하겠구나 이런 거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론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동네 쓰레기를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하려면 요거 글 보면서 어떤 것들을 추론에 활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 글이 작성되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어느 한 동네에 이곳에는 늘 쓰레기가 쌓이는 담벼락이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담벼락에 계속해서 쓰레기가 쌓이는 그런 문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례를 제시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호소문을 붙이고 경고문을 붙이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해결 방법을 사용했지만 절대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심지어 CCTV를 설치해서 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 역시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곳의 쓰레기는 영원히 치울 수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이제 그 이후에 이것과 관련한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작은 자극으로 큰 변화를 불러오다. 자, 여러분 이거 작은 자극과 큰 변화에 해당하는 예시가 그러니까 예시라기보단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 출제에 종종 되고는 해요. 그래서 뭐가 작은 자극이고 뭐가 큰 변화인지 이 본문에서 내용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쓰레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대요. 자,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 결과를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한 것이냐. 자, 누군가 담벼락에 화단을 만들어 꽃을 심어둔 거지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려다가 다시 가져가는 그런 행동의 변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작은 자극이겠죠, 여러분. 화단을 만들어 꽃을 심어둔 거.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이끌어 자연스럽게 변화를 불러오는 현상을 넛지 효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 개념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넛지 효과가 인상적인 것은,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인상적인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니까 이 글을 쓴 글쓴이는 넛지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글쓴이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글 속에 있는 뭐 어휘나 문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쓴이의 관점을 추론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아무튼 넛지 효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자, 넛지 효과를 이용한 사례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또 다른 사례 나올 예정입니다. 자, 넛지 효과를 이용한 아이디어는 공익의 성격을 띤 캠페인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공적인 영역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캠페인에서 성과가 더 좋다고 하네요. 자, 어떤 캠페인이 있느냐? 바로 이제 전력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막 구호를 외치고 하면서 설득을 해보려 했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느냐? 바로 피아노 모양 계단을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밟으면 피아노 소리가 나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궁금하고 막 재밌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도 아마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대신에 계단을 좀 이용해 보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무려 66%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 제시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아무튼 피아노 계단이라는 이 효과, 이 넛지 효과의 이제 또 다른 사례 하나 나왔고요. 자, 또 다른 예시. 줄어드는 숲 지키기 캠페인, 이걸로 화장지 케이스를 사용했대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화장지를 뽑았을 때마다 여기 지구의 여파로 불리는 아마존이 잃는 이 남미의 지도를 통해서 이 초록색이 점점 낮아지는 이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장지를 낭비하면 숲이 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장지를 아껴 씁시다 라는 그런 안내문을 붙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자, 다음 천편일률적인 방법에서 벗어나라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걸 보고서도 우리가 천편일률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그거에서 벗어난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대요. 무엇이었느냐? 자, 고속주행이 가능한 부산의 한 도로에서 길이 곡선으로 휘어지는 지점에 자꾸만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요, 도로의 흰색 가로선을 보시면은 곡선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중심부까지 점점 간격을 좁혀서 그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격을 좁히면 점점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감이 더 빨라지게 느껴져가지고 스스로 나 지금 너무 빠른가? 라고 하며 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흰색 가로선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사람들이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효과를 내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경로에 분홍색, 연한 녹색, 녹색선을 차로에 그려 노면 색깔 유도선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경로를 헷갈리지 않고 한눈에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대요. 자, 그래서 지금 넛지옥과의 사례로 나온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쓰레기가 있었던 담벼락 어떻게 해결했냐면 화단을 설치했어요. 자, 두 번째로 계단, 이제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계단용 전력 아끼기 캠페인에서는 이제 피아노 계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장지 아끼기 캠페인은 어떻게 했죠? 케이스, 화장지 케이스를 이제 좀 시각적으로 눈에 잘 보이게 해서 화장지를 많이 쓸 때마다 좀 지도의 초록색 구간이 사라지도록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했었고요. 네 번째로는 과속 구간,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곡선 구간, 거기에서 이제 흰색 가로선을 이제 그어가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통해서 이제 분기점 교통사고를 줄인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넛지옥과의 사례들 나왔던 거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바로 여기죠. 작은 자극과 큰 변화,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요거 이제 뭔지 각각 느껴지시죠? 작은 자극이라는 거 바로 그런 거. 담벼락에 화단을 설치하고 피아노 계단을 설치하고 이런 식의 그런 자극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고 계단을 이용하게 되고 화장지를 아끼게 되고 등등등등 속도를 줄이게 되고 이런 식의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잔소리보다 강한 부드러운 힘. 요것도 잔소리와 부드러운 힘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묻는 문제에 출제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잔소리는 기존의 해결 방법, 뭐 우리가 잘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는 그런 잔소리, 그리고 부드러운 힘, 넛지 효과를 얘기하죠. 자, 아무리 좋은 의도로 내는 해결책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과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잔소리라고 표현된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방법들은 실제로는 효과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천마디 잔소리와 부드러운 메시지 중 어느 쪽의 마음이 움직일까요? 자, 아까 넛지 효과가 그만큼 정말 효율적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요소들 지금 계속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거 어떤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론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은 글을 추론하며 읽을 때 활용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은 잠시 영상 일시 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같이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글의 화제와 관련하여 평소 알고 있던 지식을 활용해 내용을 추론한다. 요거는 여러분 뭐겠어요? 글쓴이,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글을 추론하며 읽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2번. 글의 내용과 관련된 장소를 찾아 글을 읽으며 몰입도를 높인다. 여러분, 글을 읽는 내가 이제 물리적인 장소가 뭐 추론하며 읽기에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답은 일단 2번이 되겠네요. 하지만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신이 겪었던 비슷한 일을 떠올리며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독자의 경험 활용하는 거죠. 이거 충분히 추론으로 할 수 있고요. 글의 제목과 소제목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미리 짐작해 본다. 선생님이 아까 뭐 제목, 소제목, 표지, 목차 이런 거 다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글에 직접 제시된 단서들을 종합하여 숨겨진 의미를 파악한다. 우리가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추론에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것 외에도 이제 내용 일치 문제 같은 거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밑에 뭐 이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너지효과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 이런 것도 한번 스스로 좀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외에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